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니 프라이데이입니다. 오늘은 진짜로 써니한 프라이데이였어요. 하이 달리. 오늘은 제가 이제 이 도전을 하기 시작한 지 9일이 되는 날인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의 도전 일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뭐 그 별건 아닌데요. 저는 이렇게 조금 예쁘고 팬시한 그 다이어리를 이렇게 속에 아무 줄도 안 쳐져 있는 다이어리를 전 선호하거든요. 이런 다이어리를 제가 아마존에서 한 9불 정도? 9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9,000원쯤 하나요? 그 정도 하겠죠? 그 정도 해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처음에 첫 페이지에 글자 쓰고 그 다음에 데이 1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솔직히 데이 1 제가 이거를 미리 다이어리로 오다 해뒀는데 이게 조금 늦게 오는 바람에 사실 데이 7을 시작할 때쯤 이 다이어리가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데이 1부터 제가 이제 해놓은 비디오를 다시 보면서 이날 이런 일이 있었지. 내가 이날 이런 거를 유튜브에서 리뷰를 같이 이걸 쉐어를 했고 고버를 했다. 그런 거를 다 같이 이제 비디오를 보면서 제가 여기 다시 써놓은 거라서 내용이 좀 부실해요. 그리고 제가 이 다이어리를 받고 정식으로 쓰기 시작한 거는 데이 7부터인데요. 이제 어떤 식으로 저는 쓰냐면요. 이렇게 한쪽에 데이 앞에 이렇게 쓰고요. 그 위에 이제 그날에 제가 이제 그날 제가 주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의 주제를 여기 써요. 7일 날은 제가 결심팔찌였거든요. 결심팔찌. 제가 지금도 똑같은 손에 그날과 똑같은 손에 결심팔찌를 쥐고 있고 제가 다뚜 보이시나요? 다뚜 벌써 3개. 3일째 제가 빼먹지 않고 이 결심을 지켰어요. 그래서 결심 팔찌를 하고요. 그래서 그 7일 날은 결심 팔찌에 대해서 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쓰기 시작했냐면요. 그날 제가 맨 처음에 쓰고 그 다음에 제가 꼭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거는 이난이에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오늘의 반성란. 오늘 내가 하면서 뭘 제일 못했나 그런 거를 제가 꼭 반성란은 되게 중요시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쓰레기통 버리는 거 그날 버리는 걸 되게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지금 이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나를 한번 공부해보자. 사실은 제가 이 100일 챌린지를 시작할 때 단순히 뭘 챌린지를 해야 될지 저도 몰랐어요, 사실. 그래서 일단은 살을 빼는 거를 주제로 해서 챌린지를 하자. 그래서 식단하고 운동하고 아무튼 모든 포커스가 다이어트에 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하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또 운동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제반상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타이밍도 조절해야 되고 또 식단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밖에서 사 먹는 음식으로는 제가 이 식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다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도 봐야 되고 그것도 요리도 해야 되고 제가 아이가 저는 이렇게 학교에서 지금 기숙사에서 있거든요. 근데 아이가 학교에 기숙사를 간 후로 잘 밥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하고 또 출퇴근 시간도 조금씩 다르고 그러니까 또 밤에 늦게 먹는 게 좀 속이 거북하니까 밖에서 자주 먹게 되더라고요. 사실 제가 살이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도 외식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외식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도 봐야 되고 또 아무 데나 가서 아무거나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먹을 걸 싸가지고 아침부터 아침, 점심, 저녁 거기다 간식까지 막 싸갖고 다녀야 되니까 그걸 준비하는 데도 시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단순히 살을 한번 빼보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내가 지금 몸도 아프고 내 생활에 제일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요.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어, 시간 조절을 잘 하지 않으면 이게 다이어트 하는 게 좀 저한테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조절을 하는 것에 좀 포커스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포커스를 하고 며칠을 살아보니까 아, 내가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고 쓸데없는 시간 뭘 많이 쓰고 왜 그렇게 많이 쓰는지 그거를 좀 이제 slowly 제가 그거를 figure out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을 쓰는 개념이 약간 머니 레코딩 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머니 레코딩, 다이어트, 시간. 지금 이 세 개가 다른 것 같지만 굉장히 비슷해요. 공통점 중에 하나는 이게 너무 급진적으로 하면 요요가 온다. 다이어트도 요요 오죠? 시간도 너무 이렇게 막 타이트하게 쓰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이 정신줄을 놔요. 정신줄 놓고 막 그냥 막 누워 자고 싶고 막 그냥 안 하고 싶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저께 비디오에서 얘기했는데 제 머릿속에 원숭이가 여러 명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숭이들이 저를 가만히 안 놔둬요. 이 제대로 이 계획을 해서 살려고 하는 나를 이 원숭이들이 가만히 안 놔두기 때문에 이게 너무 그거를 타이트하게 하니까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절의 수위를 조정을 하는데 다이어트를 할 때 살을 급진적으로 빼면 요요가 오기 쉽잖아요. 시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너무 급진적으로 타이트하면은 요요가 오고 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돈도 전략하는 건 좋은데 너무너무 전략을 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막 돈을 막 그동안 막 안 쓴 돈을 막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에는 이 자기가 슬로울리 내가 체질을 개선해야 되는데 내가 체질을 개선하기 전에 너무 나를 타이트하게 이렇게 졸라매면 그게 요요라는 부작용이 온다는 거를 뻔히 아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알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부터는 제가 여기 전에는 이제 큐티 노트를 따로 썼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시간이 더 있어야 된다. 시간이 왜 더 있어야 되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이런 것들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데 내가 지금 그러면은 뭐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거는 생활을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가급적이면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게. 그래서 제가 큐티 노트를 따로 쓰다가 이제 이 한 노트에 다 합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보시면 근데 이제 그 대신 막 여러 개 막 길게 그런 거는 이제 안 하고 되게 간단하게 큐티 핵심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데이 8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제가 이건 어제 거예요. 죄송해요. 어저께 주관적인 시간과 절대적인 시간 제가 사고를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쓰고 그날 며칠째인가 그날 날짜 그 다음에 그날의 소제목을 저는 써요. 소제목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큐티 말씀 몇 장인가 거기서 내가 제일 느낀 거 예를 들어서 어제 큐티 같은 경우는 르호보암 왕이 그 솔로몬의 아들이 승질 부리다가 나라를 나눠서 말아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들 그냥 간단하게 써요. 간단하게 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할 건지 제가 아웃라인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유튜브에서 할 때 어떤 분들은 막 써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막 연습해서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럴 시간도 없고 그게 저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는 안 하고요. 그 대신 며칠을 찍어보니까 아웃라인이 없으니까 한 얘기 또 하고 어제 한 얘기 또 하고 이게 좀 이거는 아니구나 싶어서 저는 유튜브 아웃라인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튜브 예를 들어서 오늘 그날의 소제목이 있잖아요. 이 소제목에 대한 거를 내가 유튜브에서 말하게 돼요. 왜냐면 이 소제목을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살면서 나 자신을 공부하는 키포인트가 이 소제목이기 때문에 그 유튜브에서 이 소제목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유튜브 아웃라인을 쓰고요. 이제 이렇게 쓰면서 일단 유튜브에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살면서 그날 하루를 살면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천천히 나를 관찰하는 거예요. 마치 스토커처럼. 네, 여기서 중요한 거. 아주 내가
누구를 열심히 관찰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나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날 반성. 또 역시 그날 진짜 안 된 거 있으면 막 화살표도 하고 뭐 그림도 앞으로 그리면 그릴 거예요. 그렇게 하고 쓰레기통.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 쓰레기통. 예를 들어서 사소한 거지만 어제는 제가 라운드리 백을 하나 새로 샀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새로 샀으면 제가 또 잘 버리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진짜 한 옷도 저 대학교 다닐 때 입던 옷이 아직도 있는 것도 있어요. 막 우리 아기 날 때 입는 옷. 그러면은 막 30년 된 옷, 막 20년 된 옷 이런 옷도 아직도 있고 별거 다 있어요. 막 초콜릿 껍데기 그런 거 먹고 예쁘면 못 버려요. 그런 걸. 그래서 이제 버리기. 매일매일 뭘 버리는 거. 생각도 버리고 그다음에 물건도 버리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필요 없는 물건인데 괜찮은 물건이다. 쓸만한 물건이다. 그러면 친구들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에서 누구한테 이거 필요한 사람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회사로 그냥 무조건 가져가요. 저희 회사에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 놔요. 놓고 feel free to take 그렇게 써서 그냥 테이블에 놔요. 그러면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와서 가져가니까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로 산 라운드리 백을 쓰기 시작하고 옛날 거는 이제 누구 필요한 사람 또 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식단을 적는 바로 옆에다가 이 면에다 저는 식단을 적거든요. 그럼 보통 이것도 간단하게 식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칼로리 토럴 얼마가 내가 목표였고 얼마를 먹었고 넷 칼로리가 얼마고 이런 거 적고요. 그날 이제 프로테인 이런 건 얼마를 했는지 그런 것도 적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식단을 하면서 반성할 내용을 적어요. 여기다 이렇게 적고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 밑에다가 제가 하루에 8개씩 영어 단어를 외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영어 단어를 이제 여기다가 그냥 영어 단어만 쓸 거예요. 뜻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영어 단어만. 제가 한 가지 저를 관찰하고 저랑 또 내 혼자서 거의 반백년을 나랑 같이 살았잖아요.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내가 너무 뭐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복잡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또 많이 걸리게 되고 그러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100일 챌린지의 제 중점 포인트는 뭐냐면요. 간단히 하자. 모든 거를 심플리파이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 대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그 중요한 것 한 가지 두 가지만 살리고 나머지는 굉장히 심플리파이 해서 모든 걸 빨리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한테 시간이 나거든요. 그 시간을 가지고 다시 또 그 시간을 나한테 투자하고 싶어서 이제 그게 내 목표가 이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워낙 물건을 못 버려요. 그래서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공간도 막 너무 복잡해지고 너무 뭐가 쌓이니까 이제 필요 없는 거는 그냥 누구한테 주자. 필요한 사람한테 주자. 이제 그렇게 아니면 버리자. 못 쓸 만한 건 너무 오래되고 낡은 건 버리고 필요한 건 주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됐고 이제 뭐 대강 이래요. 근데 요즘에 제가 이제 이거를 하면서 어떤 것을 새로운 것을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자기가 맨땅에 헤딩하면서 다 겪어봐가지고 하는 방법. 두 번째는 남이 먼저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미리 공부해 놓은 거를 내가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했나 해서 지식을 습득해서 거기서 응용하는 방법. 저는 두 번째, 남이 한 거를 보고 거기서 나에게 맞게 응용해서 나한테 어답트하는 방법을 지금 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하나는 뭐 저는 뭐 드라마를 많이 보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뉴스 보고 제가 또 썰전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 토론 같은 거 또 봤는데 이제 그런 거 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 대신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자기 개발 무슨 그런 비디오를 많이 봐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화장하면서 옆에 켜놓고 화장하든지 뭐 설거지하면서 옆에 그런 식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하는데 그렇게 듣다 보니까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얘기해주는 그런 비디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맞다 이래서 내가 그렇구나 아니면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건 나한테 맞는다 안 맞는다 그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응용을 하고 그런 것들 들으면서 내가 이거 맞아 이거 했었어야 돼. 그런 것들을 그 다음날 이제 도전의 과제로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도전 일기를 이제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사람의 뇌가요. 자야 기억이 남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부할 때 막 공부만 하고 밤 안 자고 막 시험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뇌가 펑션을 잘 못한대요. 그래서 인간의 뇌라는 거는 자는 동안에 그 쌓여있는 디톡스도 하지만 그 자기가 그동안 이제 그 공부했던 그런 모든 것들, 지식, 사고 이런 거를 이렇게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잠자는 동안.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도전 일기를 잠들기 바로 전에 한 번 하고요. 아침에 깨자마자 한 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큐티를 하잖아요. 그럼 오늘이 데이 9이잖아요. 그럼 제가 이 비디오를 끝나고 나자마자 비디오를 올리고 그러면 올리면서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여기다가 데이 10을 써요. 데이 10을 쓰고 그 다음에 데이 10에다가 이제 큐티, 왜냐면 이제 큐티는 저는 책을 보고 하거든요. 생명의 삶이라는 책. 그러니까 책이 있으니까 내일 큐티가 뭔지 알잖아요, 미리. 그래서 그 큐티 본문 내용을 적는 게 아니라 큐티 그냥 본문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간단하게 적고 큐티를 읽어요. 큐티를 읽고 그것도 굉장히 간단하게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성경 말씀 읽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떠오르는 한 가지 생각 나한테 적용할 게 무엇인가 그것만 여기다 간단하게 적어요. 뭐라 그랬죠? Simplify. 제가 이번 100일 동안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Simplify. 간단하게. 내 생활을 간단하게. 그래서 큐티도 그렇게 간단하게 적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은 내일 내가 나를 관찰하고 다뤄야 될 과제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적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어저께 주관적 시간과 절대적 시간에 대해서 했잖아요. 근데 하루를 해봤는데 이게 하루 갖고 될 일이 아니구나. 그럼 거기에 대해서 심화를 해요. 그럼 데이 2, 데이 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날 내가 그 다음날의 소재를 정해놓고 유튜브에다 뭐를 쓸 건지 다 쓰지 않고요. 소재 제목만 딱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요. 그리고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시 한번 큐티 성경 본문을 한번 다시 읽고요. 그 다음에 이 일기를 봐요. 내가 어저께 밤에 써놓은 일기를. 그걸 보면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또 생겨요. 이거를 참 신기하죠?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진짜 맨땅에 헤딩하듯이 이거 뭐 해야 되지? 막 다이어트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거를 하다 보니까 1일, 2일 이렇게 지나고 지금 이제 9일, 내일 10일이거든요. 10일이 되고 나니까 이건 이렇게 해봐야겠다. 저렇게 그런 아이디어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저를 더 알게 되잖아요. 나는 내가 이런 점이 있었네. 그런 거를 매일매일 너무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일기가 저한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게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이제 이 도전 100일을 저는 솔직히 100일을 해서 내가 내 자신이 바뀐다고 생각 안 해요. 바뀌면 좋죠. 바뀐다고 생각 안 해요라는 좀 부정적인 말이고 제가 확실히 바뀌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100일을 시즌 3까지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100일을 이제 지나고 두 번째 시즌 2에 할 때는 제가 이 노트 위에다가 다시 리뷰를 해볼 거예요. 내가 시즌 1 때 데이에서 무엇을 했나, 무엇을 고민했나, 그리고 다른 색깔로 여기다가 표시를 하려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자꾸 봐가지고 그거를 좀 각인을 시켜야겠다. 오늘 들은 비디오 중에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진행되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막 노력해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생활에서 나오게. 구구단 외우듯이. 아무튼 그래서 그게 제 고리고요. 제가 이제 내일 세러데이하고 썬데이에 제가 내일 밤에는 이제 수련회를 가가지고 거기는 인터넷이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도 없고 전화기도 없는 데서 이틀을 보내게 되는데요. 비디오는 아마 거기서 거르지 않고 찍을 거예요. 근데 업로드는 내려와서 할게요. 아무튼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요.
제가 사실 이거 하면서 나는 뭐 구독자도 없고 뭐 이거 해갖고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러는데 보니까 구독자가 생겼어요. 근데 구독자가 막 9명, 6명, 7명. 근데 저는 그게 되게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처럼 제가 진짜로 울고 난 이제 못 살겠다. 너무너무 힘들고 내가 진짜 막 주저앉고 싶은 날에 내가 이걸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이든 제가 정말 이렇게 뭐 영상이나 이런 거는 다른 분들처럼 프로페셔널하게 못하지만 제가 이거를 이제 이 비디오를 유튜브 비디오를 하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는 제가 하루를 살아내는, 내가 이 비디오에서 얘기한 것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낸 그거를 여러분하고 쉐어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뭐 남들처럼 막 노하우도 많고 지식도 많고 그런 사람도 아니지만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나를 공부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공부해 놓은 것을 또 같이 읽고 듣고 하면서 배우면서 나한테 적용하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처럼 오늘 밤에 혹시라도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 누구 중에 한 분이라도 정말 울고 싶다. 나 이제 주저앉고 싶다. 나 이제 못 일어나겠다. 아니면 내가 인생의 길을 잃었나? 이렇게 너무 내가 정말 깜깜한 내가 어떠한 그런 골짜기 같은데 동굴 같은데 갇혀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시고 낙담하신 분들 계신다면 혹시라도 계신다면 용기를 내고 저와 같이 오늘부터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무엇인가 내 삶에서 무엇인가 하나라도 바꾸려는 노력을 시작한다면 그게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여러분의 주저앉혀져 있는 그 다리를 힘을 주고 그 다리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비디오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횡설수설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